어제부로 ST팜 11.32% 비중 절반 차익 실현하면서 저희의 3대 주력 종목은 모두 이제 차익 실현한 상태로 잔량은 길게 보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네이버가 현재 15% 수익권 넘어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58%가량. 일단 우리가 꼭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3대 종목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히 지금은 들뜰 필요도 없고 다음 매매에 집중하기 좋은 시기가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단 이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계획대로 매매를 해왔고 이제는 그 이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무던히 시장을 바라보고 기계처럼 매매 원칙에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사실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을 이겨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분명히 힘든 시점은 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매매 원칙과 계획에 따라 무던히 매매를 함께 해주신다면 큰 걱정 없는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당연한 결과는 없겠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은 제가 감내하고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60% 수익률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되나 걱정도 많으시죠?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가 비중 절반은 차익 실현을 했던 것인데 아직도 그런 걱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즐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지금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이 아니라 플러스 50, 플러스 60% 수익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보된 현금 어떻게 쓸 건진 다들 아시죠? 지금부터 11월 말까지 다시 매집 포트 꾸린다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 수익률 충분한 거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올해 말, 내년 그 이상을 바라보고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이 포인트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10월 21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3대 주력 종목 중에 마지막 종목이었던 ST팜 어제 잘들 매도하셨나요? 전일 11%대 수익 구간에서 비중 절반은 차익 실현 챙기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력 종목이라면서 왜 이 정도에서 비중을 걷어들이냐, 이런 의견도 꽤나 많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이거는 명심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지 신념과 확신에 몰입돼 가지고 소중한 돈을 묻어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임상 이상 중간 결과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전일 꽤나 크게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 보니까 아무리 임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주식쟁이한테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니까 대응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일단 저희가 이 종목을 주력으로 픽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10월 중순 이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튈 것 같다, 이 관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HIV 치료제 임상 관련해서 학회에서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보니까 그 직전 직후에 갑자기 시장에서 반응을 할 것 같다, 이 포인트는 우리가 알고 있었고 발표 전날에 기대감이 예상보다 크게 반영이 되니까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해서 저희는 절반 차익 실현을 한 겁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주목하는 관점은 아직 다 보여주지는 못했죠. 올리고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아직 제2 올리고동에 대한 결과도 확인하지 못했고 연내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해선 이제서야 슬슬 부각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해당 종목 분명히 일반 종목이 아니고 분명한 비중이 들어간 저희 3대 종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차분하게 좀 지켜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미 11%대 수익을 챙겨놨습니다. 왔으니까 계속해서 같은 관점으로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략으로는 어제부로 ST팜 11.32% 비중 절반 차익 실현하면서 저희의 3대 주력 종목은 모두 이제 차익 실현한 상태로 잔량은 길게 보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네이버가 현재 15% 수익권 넘어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58%가량. 일단 우리가 꼭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3대 종목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히 지금은 들뜰 필요도 없고 다음 매매에 집중하기 좋은 시기가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단 이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계획대로 매매를 해왔고 이제는 그 이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무던히 시장을 바라보고 기계처럼 매매 원칙에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사실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을 이겨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분명히 힘든 시점은 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매매 원칙과 계획에 따라 무던히 매매를 함께 해주신다면 큰 걱정 없는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뭐 당연한 결과는 없겠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은 제가 감내하고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저희의 2차 매수는 신의 한 수가 되었고 30% 비중 20% 수익률에서 청산한 다음에 저희는 여전히 15%가량 수익권입니다. 이거를 팔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팔아야 할 이유가 몇 개든 간에 남들이 몇 개를 대던 간에 저는 그것보다 가져가야 할 이유가 무조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면은 첫 번째, 명실상부 이재명 정부의 대장주예요. 우리가 원래 주목하던 스테이블, 인공지능에 이어서 이제는 가상자산, 로봇까지 발을 뻗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중소형주가 이렇게 발 뻗으면은 저는 개잡주 취급합니다. 아실 거예요. 근데 네이버는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이거는 그에 대한 끝을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두 번째, 1차 매수 당시에 지금의 시가총액이 왜 저평가인지 함께 말씀 나눈 거 기억들 하세요? 네이버는 지금 분할 상장이 없는 거진 유일한 기업이고 부문별 매출과 함께 밸류에이션을 단순 합산한다고 했을 때 절대 지금의 시가총액에 만족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두나무 주식 교환, 해외 기업 M&A 등 관련된 가치까지 더 합산이 된다고 하면은 적정 주가까지 가려고 하기엔 아직 멀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지금 전 세계 증시의 상승 동력은 AI죠. 뭐 기대감, 투자, 매출, 파생, 테마 등등 파고 들어가면은 상승 동력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심은 AI잖아요. 네이버 국가대표 AI 기업입니다. 단순하게 이 국가대표라는 게 그냥 수식어가 아니라 실제 파운데이션 모델 5대 기업에 지금 선정이 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절대 빼둘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걸 왜 팝니까? 자, 10월 21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깊게 생각할 게 없죠. 사실은 보유자의 영역에서 보유자로서 차분하게 지켜보는 수준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60% 수익률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되나 걱정도 많으시죠.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가 비중 절반은 차익 실현을 했던 것인데 아직도 그런 걱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즐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지금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이 아니라 플러스 50, 플러스 60% 수익권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튼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팔 이유를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세 가지 관점 정도로 끝까지 지켜보려는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HBM4 개화기 더불어서 빅테크의 증설 시즌 속에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한화비전가의 소송 리스크는 물론 유효합니다. 이제 근데 근래 흐름을 보면은 한미반도체가 유일무이하다고 했던 그 포인트가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화비전의 수율 관련된 논란이 지금 한미반도체로 반대급부 성격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고도 보는데 아직은 매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사실 단기적인 향방에 대한 분석은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심리와 수급 싸움인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건 하나 있었죠. 반도체 장세는 끝까지 뽑아먹을 거라고. 그리고 그런 장세 속에서 지금 매일같이 수익률이 커지고 있는데 매도를 고민할 이유가 있었나?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특이사항이 생긴다면 전량 정리를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할 때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먼저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눈에 불을 켜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관점이 아무리 뭐 변수가 어떻고 시장에 이런 악재가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최근 시장은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대비해 가지고 요즘은 우리 보유 종목이 너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요. 단기 종목을 제외하고 이제 비중이 좀 실린 저희 매집 종목은 최근에 다 비중 정리를 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좀 완벽한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르기 전에 조용할 때 분명하게 선취매를 해두고 시장이 오르면서 수익 확보를 하고 이러다가 또 떨어질 때 매수하고 또 오르면은 팔 거예요. 남들처럼 시장이 오른다고 불나방처럼 주식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확보된 현금 어떻게 쓸 건진 다들 아시죠? 지금부터 11월 말까지 다시 매집 포트 꾸린다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 수익률 충분한 거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올해 말 내년 그 이상을 바라보고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이 포인트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ST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상 2회 이상 중간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던 시점에서 저희는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해당 캔들에서. 절반 매도를 한 이유라고 하면은 당연히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중간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것도, 더불어서 11% 수익권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한 관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절반은 차익 실현을 한 거고, 잔량은 지금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은 ST팜 아이디위크 2025에서 임상 2회 이상 중간 분석 결과 발표, 이상 반응으로 인한 투약 중단 사례는 중간 분석 시점까지 관찰되지 않았으며 모든 이상 반응은 해결 또는 회복되어 안정성과 내약성을 확보했다. 전반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수치도 괜찮게 나왔다는 것 같고, 일상과 동일하게 부작용에 대해서도 아직 크게 특이사항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은 꽤나 괜찮게 볼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시장에서 아직 뭐 어떻게 더 부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전일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약간의 재료소멸 성격을 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꽤나 예상한 대로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무언가 특이사항이 막 엄청난 급락이 나오거나 근데 이런 내용도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원래 주목하고 있던 하반기 실적 시즌 제2 올리고동에 대한 수출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아이오니스와 관련된 내용, 생물보안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ST팜은 개인적으로 전일 절반 차익 실현 잘 해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오늘 떨어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현재 상승장을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먹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관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분명하게 반영이 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기대감을 이용해서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하고 잔량은 발표 후를 보는 게 가장 정석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결과가 잘 나와도 오늘처럼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근데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일단 저희가 보유할 수 있는 관점은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한번 거래대감이 또 들어오고 부각을 받았으니까 다른 재료들도 함께 부각이 잘 돼주기를 기대하면서 홀딩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의 3대 종목은 일단 모두 결과를 내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주목했던 관점이 하나하나 증시에서 잘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증시발 아니냐, 증시가 올라서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당연히 증시가 올랐기에 더욱더 부각된 경향도 있을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만 정리를 하기에는 저희의 관점이 너무 분명했죠. 증시가 오르기 전에 이 종목을 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증시가 올라갈 때 이 종목이 견인하고 이 업종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르기 전, 부각되기 전에 조용할 때 저희는 잘 잡아두었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자의 상승장을 저희는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승장에서 이러한 각도에서 무리해가지고 매수하고 하루하루 쫄리면서 매도하고 또 오를라나 매수하고 매도하고 심장 쪼리고 있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시장의 횡보세를 보일 때, 조금 상승할 때 분명하게 미리미리 포트를 잘 만들어 두었고, 이제 상승장 속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결국 상승장의 고점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잖아요. 상승장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우리가 주목했던 관점이 부각되면 조금씩 남들이 살 때 매도를 하면서 상승장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승장에서는 무조건적인 매수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한 차익 실현을 통해서 잘 돈을 벌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은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가 주목하던 관점은 아직 모든 게 부각된 게 아니니까 분명하게 비중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자, 한미반도체 돌파를 끝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